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글자 그대로 2번. 토지자 있죠? 토지만 됐으니까. 그럼 점유권은 뭘까요? 점유권은 부동산, 동산, 물건. 그 다음에 전세권은 동산 안 되고 부동산, 토지, 건물.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죠. 저당권은 동산 안 되고 부동산,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유치권 동산, 부동산, 물건이죠.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자, 유치권. 공식. 유치권 문제 맞히는 방법 공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공식은 뭐예요? 일단 타인 물건 뭐 하다가 보통 타인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다가 타인 물건 관련된 비용 지출 상환 뭐가 있으면 채권 있으면 유치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밑에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보호청권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 물청은 있지. 근데 우선권 물청은 없다. 이게 상실되면 모두 상실되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죠. 상실했다가 점유가 다시 뭐하면 부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무슨 권에 기인한 물청?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있다 없다. 유치권, 본권, 물청은 없습니다. 있는 건 뭐 밖에 없다? 점유권, 물청. 다른 말로 멋있게 뭐라 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만 있다. 됐죠? 자, 이게 공식이고요. 두 번째, 유치권자한테 인정 안 되는 것. 인정 안 되는 것, 인정되는 것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법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자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가 없죠. 그래서 물상대의성이 없죠. 또 물이 없죠. 이 물이 어떤 물청이에요?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점유권 물청 있는 건 별개예요. 타 담보 제공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누구 거? 채무자. 기출문제는 어떤 거고요? 네? 유치권자 인정되는 거 자동차. 네, 비 뭐다? 간과. 경은 뭐예요? 경매권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보통 이제 경매권 있으면 뭐 있는 줄 알아? 아니, 유치할 권리죠. 비. 또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달라는 필요비 유비상한 청구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취득권. 그래서 12번은 몇 번? 5번. 물청 3개 완벽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3, 4, 5번을 묶은 거죠, 원래. 3번은 지상권, 전세권은 뭐가 내려왔으므로 점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점유보호청권도 있고 다 있어. 지상전세 반환 다 있어.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은 뭐가 안 내려와서? 점유가 없어서 반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4번을 가지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가 없다. 그래서 3, 4, 5번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다음 13번은 정답이 1번. 몇 번? 무슨 권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니까 포기만 가지고 안 되지. 가서 말소해야지 소멸이죠. 자동 소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형성 판결은 뭐다? 상수형.
그죠?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주가 죽으면 종 자동 소멸이죠. 3번은 채권이 죽으면 저당권도 따라 죽어야 되겠죠. 자동 소멸이에요? 말소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입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 아니에요?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그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일 수밖에 없다는 거. 다섯 번째는 법정갱신, 자동갱신이죠. 또 분묘기지권, 무덤기지권 취득은 등기사항은 아니죠. 네. 최근 판례가 발견됐죠. 분묘기지권. 네? 토지 소유자가 지료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최근 판례 들려고요. 자, 14번입니다. 물건 변동 설명 중 틀린 거. 이건 등기 관련돼서 한 건데 14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토지가 1필지인데 등기가 2개일 수도 있죠. 필지가 1필지인데 최초란 등기가 보전 등기죠. 또 후 보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름이 만약에 같다면 어느 게 유효? 후는 무효. 그래서 3번은 이름이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고? 이 등기는 유효 등기고 이쪽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근데 갑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애석하게도 어디에 기재가 되면 여기다 기재가 되면 죽는 거예요. 사가지고 여기다 무슨 등기 해봐야 이게 뭐니까 이게 하잖아. 이게 보전 이게 뭐니까 꽝이니까 이것도 뭐다 꽝이라고. 그리고 또 갑이 또 뭐야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어. 이런 사실을 알고 샀어. 오케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내가 등기에 기재했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등기 기재해가지고 내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평안 공연 10년을 했다. 등기부 취득세를 인정할까요? 인정 못할까? 등기부 취득시효 자 인정할까 안 할까? 이것도 인정 못하지. 왜? 이 꽝 붙어봐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시효는 언제 되는 거예요? 등기부시효는 아니 이 등기 병이 있는데 병의 등기를 누가 정이 아까처럼 뭐 해가지고 지 이름 앞으로 뭐 해가지고 등기했죠. 그래서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 등기가 설령 무슨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시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 할 때 그 등기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야? 아니 최초의 등기가 보존. 그 보존 등기가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등기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4번에 3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 믿고 거래했는데 선 보존 등기가 유효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면 그런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해야 돼요? 아니 유효를 전제로 해서 가능성이 들어간다 그런 뜻. 참고할 것은 1번 몇 번이요? 멸실 신축하면 과거의 보존 등기 재활용할까요? 못할까? 못합니다. 국가는 욕심쟁이.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14번은 3번이었고요. 다음 15번 선의취득은 이거 뭐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최근 5년 동안 이 선의취득 문제 나온 적이 없어.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돼. 동산만 선의취득이 돼요. 그래서
선의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갑이 노트북이 있다. 무슨 북이요? 차차차에서 공짜로 빌려줬어요. 무슨 대차? 자, 그럼 우리는 노트북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노트북은 동사냐 부동사냐?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뭐도 아니고 동사에 해당하겠죠. 뭐 해당한다? 자, 이걸 곱게 빌려 쓰고 돌리는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병은 이제가 동산을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시죠. 뭐죠? 공시를 믿었죠. 네? 자, 힘을 실어줄까 안 실어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점에는? 동산 점에는 뭐가 있다? 근데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해주잖아. 부동산은 인정 안 하고 동산만. 그럼 이때 이 매매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뭐고요? 동산이죠. 매매는 거래죠. 어쨌든 점유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걸 인도라고 그래요. 뭐란다? 병이 뭐라고 쓴다? 점유. 그래서 동산 선의취득은 동거인이다 라고 시작하면 돼. 뭐라고요? 동거인. 대무시해도 상관없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틀려도 뭐다? 좋다. 왜? 5년 동안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득점 할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뭐 장반지 사서 문제 푸는 거 좋은데 그것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 장반지 사서 풀어도 좋아.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모르는 게 나아. 이것저것 사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뭐라도 이거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야. 확대하면 죽어요. 왜? 문제가 계속 어렵게 하면 자기가 실력이 없는 줄 알고 계속 그걸 읽는다니까. 그럼 나중에 머리가 포화 상태가 돼.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뭐 의욕을 잃어. 뭘 잃어? 삶의 의욕을 잃어. 만사가 귀찮아. 그럼 뭐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때 아프기 시작해 막 몸이. 공부하기 싫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명드리는 것 뿐이야. 동거인. 그러면 동산이니까 뭐는 안 된다는 거다.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문제 풀다가 통정에서 어디서? 통정헐핏이 건물을 통정했다. 을이 병한테 팔았죠. 이때 이런 질문이 나와. 병이 건물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병이 선의임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 선의 취득은 끊으면 안 돼. 이건 뭐다? 부동산 선의 취득이 아니고 뭐다? 동산. 이해됐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동차는 뭡니까? 에? 자동차는 동산이죠. 민법에서는. 그러면 동산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는 등록이죠. 따라서 뭐가 안 된다? 선의 취득할 수는 없죠. 자동차 몰고 온 사람을 주인으로 믿고 돈 주고 해봐야 소유권 취득 못 한다고. 등록이니까. 다음, 거래는 반드시 퍼펙트 뭐하다? 유효를 전제해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유효라는 것은 원 그림은 어디를 얘기해요? 네? 4번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계약 자체는 뭐 하다고요? 4번을 전제로 해야지 인도받아야 돼. 따라서 이거 문제 풀다가 가끔 그런 거 있죠. 네? 미성년자. 무슨 자? 얘가 우리 미성년자야. 우리 무슨 자라고요? 그 미성년자 계약은 뭐예요? 취소지. 뭐 할 수 있다? 취소.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죠. 됐죠?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선의취득이 안 돼. 4번을 전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무권 대리인이 동산을 팔았어요. 뭘 팔았다고요? 무권 대리인이 동산을 팔았어요. 무권 대리인은 불확정 무효죠. 미성년자가 동산을 법대 동의 없이 팔았다. 무권 대리인이 동산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거 무권 대리 규정이 따로 있어 없어? 아니, 무권 대리는 따로 규정이 있잖아. 그 규정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무슨 취득? 인정하면 안 돼.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동산을 팔았으면 취소 관련 조문 가지고 해결이 되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반드시 뭐하다? 네? 퍼펙트 뭐를 전제로? 유효를 전제로 해서 뭐한다? 무슨 취득이 가능하다? 선의 취득이 되는 거지. 무권되는 동사는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딱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도가 이제 4가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인도받는다. 간이 인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3가지만 할게요. 현실 인도는 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왔으니까 점유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한다? 병. 간이 인도는 사용대차, 사용대체다가 매매하는 경우예요. 뭐하다가? 빌려 쓰다가 다시 사는 경우도 있지. 그죠? 그게 뭐다? 간이 인도. 어쨌든 점유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점유 계정은 을이 팔았지만 여전히 을이 점유하는 경우. 매매한 다음에 을이 일주일만 빌려 쓰자. 그게 무슨 계정? 점유 계정. 그러니까 점유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을로부터 떠나 있으면 선의 취득이 돼요. 점유가 을로부터 떠나 있으므로 뭐가 된다? 네, 점유는 여전히 누가 하고 있으므로 바깥에서는 거래 있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죠. 점유가 떠나 있으면 뭐 팔았구나 느낌 되는데 여전히 누가 점유하니까 그때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판례 태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15번은 정답이 3번. 양수인이 점유를 뭐 하는데? 취득하는데 점유 유예는 무슨 계정? 이 점유 계정만큼은 안 된다. 점유 계정은 을이 여전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자, 15번은 2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서 점유의 모습이 있었죠.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이죠. 그래서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면 돼. 점유의 모습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그래서 거기 2번하고 3번 정도만 기억하세요. 사실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15번은 개무시해도 좋다. 아셨어요? 단 부동산은 안 됩니다. 뭐만 된다? 동산. 16번 혼동. 혼동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혼동 2가지를 가지고 견딘다. 혼동 나오면 혼동은 첫 번째 점유가 아니고 본권에서 혼동이 일어난다. 점유하다가 본권, 소유권 취득하면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할까요? 안 합니다. 혼동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소유권, 제한물권이 섞이면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제한물권이 제3자 목적인 때는 제3자 법에서 소멸하지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1번저, 2번저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1번 저당권 살아놓습니다. 2번 저당권 취득하면 2번은 죽여도 좋죠. 그래서 B가 뭐다? 선생 뭐다? 후사. 선은 뭐하고? 후는? 그래서 꽁지 잘라. 꽁지 뭐예요? 꽁지 잘라.
공지가 뭐예요? 끝에 거. 끝에 건 죽여도 좋다. 그래서 혼동 나오면 점유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못 잘라버려. 꽁지는 잘라도 좋다. 해볼까요? 1번, 2번. 2번 취득합니다. 죽여 살려. 꽁지는 잘라도 좋죠. 근데 누구는? 선은 죽이면 안 되지. 저당권이 3개입니다. 2번이 취득했습니다. 2번 죽여 살려. 왜요? 3번 올라가잖아. 그럼 3번이 취득하면 죽여도 좋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다섯 개 있어. 4번 취득해서 죽여 살려. 왜? 올라가잖아. 근데 맨 꽁지가 취득할 때는 꽁지는 잘라라. 점유가 아니고 본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잘라라? 선생 후사. 힘들면 뭐 잘라라? 꽁지는 자르라고. 신법은 2번.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17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5번. 그러면 왜 1번은 왜 안 돼요? 선이 악이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을까? 점유 취득 시효는 평공자, 등기부 취득 시효는 평공자 선무.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뭐라고요? 평원, 공연, 자주. 등기부 취득 시효는 평공자 선무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멸실 훼손 뭐 기억나요? 멸실 훼손 선이 자주는 현전, 악이 자주는 전부, 선이 타주는 전부, 악이 타주 전부. 그래서 통쳐서 선자심한 현전. 차이가 있죠. 세 번째, 과실 취득권. 선의는 과실 취득하지만 악의는 취득 못하죠. 방금 전에 동산 선의 취득, 선의일 때 취득하지 악의는 취득 못하죠. 근데 203조 비용상한 청구권은 뭐뭐 묻지 않는다? 악의도 인정하지요. 네? 악의도 뭐 한다? 인정합니다. 그럼 여기다 팁 드릴까? 선악 불문 인정하는 것들 팁. 뭐뭐 불문? 선이 악이 뭐예요? 불문 뭐 하는 것들? 인정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아는 대로 해볼까요? 아는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무권 대리. 무슨 대리? 무권 대리에서 최고일까요? 철회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최고는 뭐 불문? 그래서 최상철 대표님 선철이는 최악, 철에는 선이는 안 되고 악이는 안 되고 최고는. 두 번째,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계약관계가 아닐 때 회복자한테 들어가는 비용 상한 청구권은 뭐 묻지 않는다? 조문 숫자 131조, 요거는 203조. 자, 또 계약법에서는 아까 했었죠? 네? 아까 했었어. 해제, 이전. 네?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였다? 유효 등기. 그러니까 여기 붙어 먹은 누구는? 제3자는 뭐뭐 불문. 이건 548조입니다. 몇 조요? 다만 이제 같이 들어갈 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모임으로 이 등기가 유효 등기니까 OK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다? OK 이론에 따라서 이걸 엄폐물 법칙. 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이후에 등기는 무슨 등기요? 네? 판례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
이게 법률행위 소멸일까요? 법률규정 소멸일까?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이 앞에 보고도 답을 못한다니까. 해제가 되면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 등기가 된다는 것은 자동 소멸한다는 얘기 아니야. 을 등기가 돼 있어도 등기는 무효 등기다. 자동 소멸했다는 얘기야. 소유자는 을이야, 갑이야? 갑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 등기요, 등기 분류. 등기 분류.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유인성, 무인성, 유인성. 무슨 성? 원인 X면 결과도 뭐다? X.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꽝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제 3자가 원래 모두 꽝이고, 선이도 꽝, 악이도 꽝이 될 거 아니에요? 대원칙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면? 꽝이면 이것도 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판사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누구는 보여주겠다고. 그게 판례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꽝꽝인데 특별히 선의가 보호되는 데가 어디? 능능 단통 착사 화가적타 단통 착사 영역 의사표시 영역하고 뭐다? 해제 이유. 이게 판례 태도란 말이야. 요건 시험에 잘 낼까 안 낼까 안 내더라고. 판례가 주로 내. 그렇죠? 어쨌든 해제 이전은 뭐다? 오케이. 자, 하나 더 갑시다. 뭐 있을까요? 그래요. 명의 신탁. 그러면 수탁자 등기가 무슨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가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야. 그럼 원래 뭐로 쳐야 돼요? 꽝꽝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조문에서 뭐라고 줘? 법조문에서 제3자는 선의도 보호해주고 뭐도 다 보호를 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그럼 이 네 문제는 이미 나온다니까. 어떤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이 네 문제는 있다는 거야. 무슨 들이 있고 무건들이 있고 점유자, 회복자 어딘가 있을 것이고 법정해제 있겠지.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문 통해서. 그 다음에 명신탁은 꼭 있어 없어? 이것도 어디서 또 나와? 이거 명신탁은 보니까 중개사법에 나오더만.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법하고 민법법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한국인데 똑같은 법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신탁 어차피 여기서 할 거면 민법도 때리고 거기도 때려가서 혹시 맞추면 되잖아요. 네. 명신탁 종류가 몇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전간의 이전형. 두 번째. 중간 생략형, 명신탁, 조용히 가는 게 계약형. 그건 맞췄으면 좋겠어. 그걸 이제 철저히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논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서 맞히는 지문과, 뭐 암기하다 보니까 걸린 그런 지문과, 또 그날 운 따라서 찍어서 맞히는 지문과, 이런 것들이 이 섞여가지고 뭔다?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다 알면 뭐 걱정이 없지요. 모를 때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걸 잘 정리하는 것이 9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려고. 자꾸 암기로 해서 민법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생각하기가 귀찮잖아. 자꾸 어떻게든 뭐든 짧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18번 갑니다. 18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18번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비하고 무슨 비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요. 점유자, 비용, 사안, 청구권에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라. 이건 구별해야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필요비 뭐다? 이익비. 그래서 몇 조 철저히 분해하세요. 203조 철저히 분해하셔야 돼요. 말로 할게 203조 1항은 필요비죠. 네? 필요비. 지출 즉시입니까? 반환시입니까?
계약했어요? 계약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임대차 했을 때는 임차인은 필요비는 즉시지만 이건 둘이 계약한 게 아니잖아. 갑 등기, 을 위조 등기, 병 등기 점유했을 때 꽝꽝 갑이 회복자로 점유자한테 내놔 했을 때 그동안 필요비비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고 즉시 아니고 반환시. 유익비도 마찬가지 뭐다? 반환시야. 근데 임대차 들어가는 계약한 거니까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고 유익비는 종료 후라고 돼 있잖아.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죠.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악의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겠지. 네. 203조 2항 유익비입니다. 네. 그죠? 가액 증가는 필요비 유익비야. 그래서 틀렸잖아요, 4번. 그 다음에 선택은 점유자 선택, 상대방 선택, 회복자 선택이 되겠죠. 상환기간 연장은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유익비. 법원에다가 상환기간 연장은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유익비. 203조 조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626조까지 묶어서 공부하시면 일타양편이요. 물권법의 203조와 채권계약법의 626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은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다. 19번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이 19번을 갖다가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지요. 무슨 공유? 소유적 공유. 그러면 일필지 샀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갑, 을, 5천 돈 내서 등기부에다가 그냥 이렇게 지분으로 표시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네? 자, 이때는 갑의 지분은 전부에 미치죠. 네. 특정 부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뭐가 필요해요? 갑을. 이게 필요하죠. 공유물 분할,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다음에? 청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보고? 협의를 통해서 가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필지를 사면서 갑하고 을이 사면서 갑, 을이 서로 결을 넣고 도면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선 긋고 이건 누구 거?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그럼 자기께 구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갑이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갑이 지 멋대로 건물 지을 수 있냐고. 없습니다. 여기는 갑이 여기다가 자기가 결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 거야,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트 명칭이 그 1번의 상호 명의 신탁. 무슨 신탁? 상호 명의 신탁.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 각각 자기 걸로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물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공유물 분할 뭐예요? 청구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구분돼 있죠. 네.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똑같지. 네.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건지 알 수가 없지. 네. 근데 자기들끼리 뭐야? 되어 있어요.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이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가끔 어려울 때 하나씩 어쩌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도에서 기억하고 끝나세요. 대내적은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거다. 됐습니까? 근데 대외적은 뭐다? 일반 공이야. 대내적은 각각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대내적이니까 베타적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 공일 때 소수 기억나요? 네. 일반 공이면 소수일 때는 응? 네. 특정 부분을 만약에 이쪽에서 사용하면은 반환 안 되지. 네. 방해 제거 가능했었지. 근데 이건 자기 거는 어떻게 돼요? 아무 관계 없잖아. 소수일 때는 반환 안 되고 방해 제거만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19번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부분은 뭐 할 수 있어요?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3번, 4번은 이제 대외적이죠. 네. 바깥에서 공격 들어오면 뭐예요? 이제 대내적이야. 대외적으로. 그래서 3번은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뭐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불법행위했으면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죠. 5번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면 안 돼. 일반 공유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 구분세적 공유는 그럴 필요가 없죠. 19번은 특 A급에 속한다. 그러니까 뭐 해도 좋은 거예요. 틀려도 좋다. 패스도 좋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 하나, 키워드는 기억하세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키워드 하나는 드려. 구분수적 공유는 뭐는 안 된다. 분할은 안 되지. 20번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은 물권 소속이고 임차권은 뭐다? 채권. 정답은 20번은 5번. 몇 번이요? 자, 지상권, 지상물, 매수권 있죠? 네. 자,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하고 지상권에서 나오는 제도죠. 네. 매수청권 1차적으로 갱신청권 들어가죠. 네. 주인이 예스하면 갱신, 노하면 그때 2차적으로 지상 매수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21번은 틀린 지문은 몇 번일까요? 5번. 5번은 뭐 있어요? 환매. 환매 특약 경료된 나대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 행사가 되면 빈 토지 돌려줘야 되지. 거기다가 관습법치 주장하면 논리가 안 맞겠죠. 1번은 공동저당이죠. 네? 멸실 신축된 경우에는 공동, 법지 없고요. 2번은 함께란 말 있죠. 뭐라고요? 함께. 그래서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죠. 그러다가 저당권 실행되기 전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가 됐죠. 그래서 법정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하죠. 언제예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니까. 네 번째는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만은 이거는 토지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무슨 소유요? 법정 지상권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그 1번하고 몇 번? 2번.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기억하면 뭐예요? 모르면 어쨌든 찍어야 될 거예요. 찍는다 뭐 한다?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환장하겠네. 환지, 처분, 환매. 법정 지상권. 법정, 자, 얘기해 보세요. 5개. 법정 대리인, 법정 추인, 법정 지상권,
법정갱신, 법정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개 풀 때 그런 것들은 무조건 뭐하고?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24개 아닌 것들은 틀려도 좋다. 그런 자세로 공부하시됩니다. 그럼 22번은 정답이 5번. 22번 지역권도 일단 지역권 문제 푸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자기 토지와 무슨 토지? 타인 토지 구별할 거. 그게 직급수는 뭐예요? A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토지는 요역지, 승역지. 어느 때는 요역지, 어느 때는 승역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타인 토지는 무슨지?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고 승낙한 토지가 무슨지다? 이거 바꿔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요역지는 전부여야 되겠죠. 네? 승역지는 전부도 좋고 전부 또는 뭐요? 일부 다 관계없죠. 개념 파악하시고 두 번째 주종 관계를 기억할 거. 무슨 관계? 어느 게 주요? 네, 요역지가 주죠. 뭐가 종이요? 지역권이 종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 형, 10살 먹은 동생, 형이 나갑니다. 어떻게 돼요? 손 꼭 잡고 가야 되겠죠. 수반성. 무슨 성? 너는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야, 안 돼. 꺼져. 자, 형 두고 동생 혼자서 독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 가슴속에 소중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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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소멸, 시효, 중단은 뭐다? 완. 하더라도 중단된다. 그럼 뒤집으세요. 취득, 시효, 중단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해주지. 뭐다? 올. 그래서 5번 질문에 소멸, 시효, 중단이죠. 무슨 중단? 소멸, 시효, 중단은 전원이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하더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지역권 문제 나오면 이건 줍줍이야.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지역권은 점유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역권 반환은 없겠네. 반환이 점유 내놔죠. 지역권 방해제거 방해방은 있습니다. 자, 23번 갑니다. 23번은 5번. 근저당은 채무가 뭐가 돼야지? 확정돼야지 저당권 실행할 수 있죠. 자, 근저당을 출발하면 채무 최고액이 되죠. 그래서 이게 증감 변동해서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되는 거예요. 뭐 되기 전까지는 저당권 시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당권인데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3억을 빌린다 그러면 3억 한 20%에서 얼마? 3억 6천을 채무해가지고 근저당 설정해 버려요. 왜 은행은 저당권 안 하고 왜 근저당을 할까? 네?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면요, 그 법을 따라야지 안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 설정하면 지연이자가 몇 년분이니까 돈 갚을 날짜 안 갚으면 그 지연이자 붙잖아요. 1년분이니까 빨리빨리 저당권 실행해야 돼. 바빠져야 돼. 근데 뭐 설정하면? 뭐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채무 최고 안에 있으면 2년분 갖고 올 수 있잖아. 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채무가 뭐가 돼야 되죠? 확정돼야지 저당권 실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3번에 4번 같은 경우 채권의 최고액은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이야기하죠. 10억을 결정했는데 13억이 나왔다. 경락대금에서 10억밖에 못 가져가요. 자, 24번 오랜만에 계산 문제 나왔죠. 플러스 안 플러스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안 분배하는 거예요. 얼마를? 1억. 뭐라고요? 1억 5천 아니야? 1억 5천이죠? 1.5 곱하기 자, 첫 번째 무슨 부동산? A 부동산은 얼마가 나왔고 9천, B 부동산은 6천, C 부동산은 그러면 A 거 구하는 거예요? B야 C야? 정신 차리고 B 구하러 왔잖아. B 부동산 얼마예요? 그러니까 A, B, C 분의 B. 그럼 뭐야? 이거 다 3 아니야? 18억 아니야? 1억 8천이지? 3분의 1가 얼마야? 얼마? 5천. 정답 몇 번? 3번. 이런 건 뭐 해도 좋다. 틀려도 좋다.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지 기분이 안 나쁘잖아. 시험 보면서 매 기분 나빠가지고 풀면 아는 것도 자꾸 틀린다니까. 그래서 14문제가 물건 문제야. 총칙이 10문제, 물건이 몇 문제? 14문제야. 계약법이 10문제야. 이게 출제 제도로 이미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